네, 그러면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초중등 영어 쓰기를 위한 신간 라이팅 교재, 라이리 시리즈를 소개해드리고 활용법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능률 빌드앤그로우의 ELT 컨설턴트 최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사소통이 주로 온라인상에서 문자 언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자 언어 사용 능력이 곧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는 표현도 나올 정도로 문자 언어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과정 중심 평가 일환으로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통해 쓰기 영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쓰기는 말하기와 달리 노출만으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기능이 아니고 다른 기능과는 달리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연습과 학습에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즉 의도적인 학습과 교육이 필요한 언어 기능이 바로 쓰기인데요. 오늘 영어 쓰기를 기초부터 고급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이릿은 올해 세미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께서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름일 것 같아요. 6월 영역별 티칭 팁 세미나와 신간 세미나로 라이릿 3종을 활용했는데요. 소개해드렸던 라이릿 전 단계인 라이릿 비기너 그리고 다음 단계인 라이릿 패러그래프 에세이가 이달 출시되면서 마침내 라이릿 시리즈 9종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릿 신간 6종을 소개해드리고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교재 내용 분석과 부가자료 활용법 그리고 교실 수업 활동 아이디어를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연말을 맞아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내년 신학기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정책 이슈, 평가 경향 등을 간단히 짚어보고요. 라이리 시리즈가 난이도에 따라 9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학생들 연령이나 수준에 따라 지도하시는 방법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쓰기 교수 이론과 이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Write It Beginner 그리고 Write It Paragraph to Essay 각각의 특징과 함께 효과적인 활용법을 얻어가시는 시간을 갖겠고요. 마지막으로는 Write It 교재와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부가 자료를 짚어보고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발표된 영어 평가 방안을 보면서 선생님들께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 일환으로 다소 과감하게 실시되었던 어떤 서술형, 논술형 책평가가 교실 현장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거든요. 대표적으로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매 지필고사 때마다 서술형 문항이 100점 만점 중 20점을 차지하도록 실시가 되었던 바 있습니다. 즉 학기 성적의 40%가 서술, 논술 평가로 진행되는 거였는데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서 수정된 평가 방안에서는 서술 논술 평가 문항이 학기당 실시되는 두 번의 지필고사, 중간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 모두 합친 점수의 20%를 차지하게끔 비중이 완화됐습니다. 중간고사 성적의 수행평가를 반드시 반영해야 했던 조항도 반영을 권장한다로 표현이 바뀌면서 쓰기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도 좀 조정이 됐고요. 다만 과정 중심 평가 기존 취지에 맞게 내년부터 선다형 문항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결국 여전히 교육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 해결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서술 논술형 문항을 확대하는 것이고 속도나 일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평가 대비를 위해서 영어 글쓰기를 엑서사이즈 풀듯이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평가의 그늘에서 좀 벗어나서 기초부터 더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영어 쓰기 습관을 형성하고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짜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글, 이런 영어 쓰기의 최종 보스격인 장르 글쓰기를 이렇게 수행할 수 있으려면 어떤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할까요?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제목이 A Visit to a Nursing Home이고 이제 뭐 I로 시작돼서 약간 자기 얘기를 쓰는 에세이 쓰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르치시는 학생들이 이 정도의 글을 쓰려면 일단 연필 잡고 알파벳 각각을 제대로 쓸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알파벳을 모아서 적절한 의미를 지닌 단어 혹은 단어의 덩어리, 단어의 모음인 어구로 써야 하고요.
절 혹은 문장을 쓰게 될 경우에는 대문자, 쉼표, 마침표 같은 구두점도 챙겨야 하죠. 사실 이 정도까지만 쓸 수 있어도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영어 쓰기에서 고득점을 받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보시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역량이 요구가 됩니다. 문맥과 논리를 따져서 언어 선택을 해야 하고, 내용이 일관적으로 연결이 돼야 하고, 그리고 글쓴이 고유의 아이디어가 포함되고, 마지막으로는 제목과 같이 형식적인 부분까지 갖춰서 글을 완성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글쓰기는 언제 진행할까요? 이 글은 지난해 2019년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어 쓰기 수행평가의 모델 지문입니다. 주제는 소감문 작성하기고요. 가르치시는 초등학생들이 이 정도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그래도 뭐 학교에서 영어 실력이 좋고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는 학생은 이런 영어 글쓰기 이 과정을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초등학교 6학년 영어 쓰기 문항이고요. 난이도가 그래도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까닭은 일단 초등학교 평가에 자주 등장하는 그림 단서가 없고 문장이 아닌 초대하는 글을 완성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대화를 듣고 쓰기를 진행해야 하는 듣기 영역까지 포함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듣고 글을 완성해야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쓰는 영어는 어휘 수준, 단어를 넣으라고 되어 있죠? 어휘 수준입니다. 문장도 아니고 단어 몇 개 쓰면 되는 문항이에요. 물론 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평가 문항이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문장 쓰기가 나오더라도 초등교육과정 평가 기준을 맞추려면 한 문장이 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전 세미나에서도 한번 등장했던 시험지인데요. 환경보호를 주제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서 글쓰기를 진행하는 평가입니다. 역시 지난해 평가 문제고요. 자,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시되면서 난이도가 낮아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조건 1 보시면요. 100단어 이상이 있죠? 아까 처음에 보신 글, 저희가 철자나 논리 뭐 이렇게 분석했던 중학교 2학년 수행평가 모델 지문이 88개 단어를 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중학교 1학년이라지만 100단어 이상 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단순한 방법으로 계산해서 학생들이 간단한 2형식, 3형식 문장을 쓰면서 100단어를 맞춘다고 하면 20개, 30개 문장을 써야 하는데요. 단어 수준의 쓰기에 익숙한 초등학교 친구들, 기껏해야 뭐 한 문장 정도 쓸 수 있는 6학년 친구들은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문장 수십 개를 써야 하니까 되게 막막할 것 같아요. 단 1년 차이지만 이렇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영어 쓰기 평가 난이도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사실 쓰기 영역만 이렇게 차이가 큰 게 아니에요. 참고 삼아서 읽기 영역, 리딩 영역을 비교해 볼까요? 자, 왼쪽은 초등학교 6학년 영어 교과서 마지막 단원의 본문이고요. 오른쪽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첫 단원의 본문입니다. 쭉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겨울방학을 사이에 두고 겨울방학 이전에 이 정도의 지문을 읽었던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 정도의 지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평가로 접근하지 않더라도 교과서만 이렇게 따라가는 데에도 이런 난이도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중등 교과서 지문을 잘 읽습니다. 익숙하다는 듯이 이제야 자기 수준에 맞는 지문이 나왔다라는 듯이 거침없이 읽어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독해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이죠. 중학교 들어가서 너무 어려워진 영어 지문에 당황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학원이나 독학으로 이 난이도 차이를 잘 메꿔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9권이나 되는 쓰기 교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코스북 가르치시면서도 리더스나 리딩 스킬북으로 독해 영역을 2중, 3중 강화하시잖아요. 많이 이용하는 링크 시리즈 교재만 해도 초등 대상 독해만 20권이 넘습니다. 근데 그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이팅 영역도 촘촘히 짜여진 단계를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데 튼튼한 브릿지를 놔주는 것뿐만 아니라
초등 저학년부터 중등까지 긴 호흡으로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오래가는 탄탄한 라이팅 교수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독해 영역 같은 경우는 문제집도 다양하고 꼭 문제풀이가 아니더라도 리더스나 챕터북, 영자 신문 이런 걸 읽으면서 재미있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라이팅은 문제집이 귀한 영역이에요. 문제집이 나오더라도 시리즈가 3권에서 6권 정도로 장기적인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기에는 라인업이 좀 아쉽다든지 출시된 지 너무 오래돼서 최신 경향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또는 기존 교재가 문법 중심, 문장 중심으로 딱딱한 구성이라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반응들이 있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라이딧은 9종 모두 올해 출시된 신간 라이팅 교재고요. 지난 2월에 이렇게 중간 단계인 라이딧 3종이 출시돼서 세미나와 영상을 통해 공개된 바 있죠. 그리고 그 전 단계인 라이딧 비기너 3종과 그리고 다음 단계인 라이딧 paragraph to essay 3종이 각각 이달 출시돼 총 9종의 라인업이 완성된 시리즈입니다. 라이팅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4skills 영역을 골고루 학습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문장 쓰기부터 짧은 글쓰기 그리고 에세이 쓰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촘촘히 레벨링되어 있고요. 각각의 레벨은 이따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보통 어학원 2년 차인 초등학교 2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시리즈입니다. 자, 9종이라는 그 교재 구성이 나타내듯이 영어 쓰기 지도를 할 때 학생의 연령이나 수준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론으로 짚어보고 각각의 접근법이 라이리 시리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쓰기 활동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단계 혹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요.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 수업 상황에서는 통제 정도에 따라서 controlled writing, guided writing, 그리고 free writing 3단계로 구분됩니다. 각각 전적으로 교사의 통제를 받는 통제된 글쓰기, 그리고 교사의 전적인 통제보다는 유도, 가이드에 의해서 어느 정도 학습자의 선택이 주어지는 유도 글쓰기, 그리고 교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학습자의 완전 선택에 의한 자유 글쓰기로 이해가 됩니다. 일단 가장 통제 요소가 많은 controlled writing부터 살펴볼게요. controlled writing은 언어의 내용, 형태 모두가 교사에 의해서 전적으로 통제되는 활동인데요. 학습자가 오류 없이 정확히 그리고 올바로 쓸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시하기 때문에 쓰기 활동의 결과가 전적으로 교사의 의도대로 나타납니다. 정답이 있는 활동이 이런 활동들인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tracing, copying, dictation, spelling 등의 쓰기 활동이 controlled writing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guided writing은요, 교사가 글쓰기 내용과 윤곽에 대한 지침, 즉 가이드를 제공하고 학습자가 이를 바탕으로 배운 어휘나 패턴, 문법을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해서 쓰기를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이 윤곽이라는 것은 예시 지문이라든지 가이드를 주고 큰 주제를 주고 또 예시 문장을 주고 글의 문장을 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큰 주제와 예시 지문, 가이드를 주고 주어진 틀 안에서 자기만의 내용 그리고 어휘, 표현으로 글을 써보는 활동이 가이디드 라이팅 활동입니다. free writing은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 형식 모두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해서 글을 쓰는 활동입니다. guided writing 활동까지는 그래도 형식과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free writing의 경우에는 내용과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류 수정이 있을 때도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revising만 교사가 진행하고 구도점이나 철자 등을 교정하는 에디팅은 학습자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양한 장르 글쓰기 활동이 free writing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어 쓰기를 지도할 때 초기에는 이렇게 반복적인 따라쓰기와 같은 controlled writing을 통해서 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점진적으로 내용과 형식에 대한 통제를 줄여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학습자 본인만의 자유로운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간단히 이론을 짚어봤는데요. 이 중에 우리나라 초중등에서 등장하는 글쓰기는
대부분 controlled writing과 guided writing입니다. 초등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정답이 있는 쓰기를 진행하고요. 조금 수준이 높다 하면 아까 보셨던 난이도 있는 문제 있죠. 이런 문제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내용과 형식에 대한 가이드를 주고 글을 쓰라고 하죠. 뭐 고등학교라고 해서 프리 라이팅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난이도만 조금 올라간 가이디드 라이팅이 평가 활동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여행기 쓰기 수행평가인데요. 포함되어야 할 어떤 패턴이나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프리 라이팅의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이렇게 질문 던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조절하면서 에세이 쓰기를 진행하는 것이 프리 라이팅 활동입니다. 이 200자 이상 되는 자유분방한 글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교실 수업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평가자가 원어민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2명 이상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라이리 시리즈 같은 경우는 컨트롤드 라이팅부터 가이디드 라이팅까지 초중등에서 등장하는 쓰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담았고요. 라이팅 비기너의 경우는 주로 컨트롤드 라이팅에 집중해서 이렇게 트레이싱처럼 아주 기초적인 수준부터 트랜스포메이션처럼 문장 만들기까지 진행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통제 활동만 있게 되면 학습자가 글쓰기에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통제를 줄여가면서 동시에 학습자의 참여도를 늘려가면서 모델 지문을 참고해 자신만의 글쓰기를 진행하는 가이디드 라이팅 활동을 담았습니다. 기존에 세미나를 진행했던 라이팅 같은 경우는 컨트롤드 라이팅과 가이디드 라이팅 활동이 적절히 섞여 있는데요. 이제 문장 단위를 마스터하고 글 단위의 쓰기를 시작하는 만큼 과정 중심 쓰기로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글쓰기 진행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장 높은 단계인 writing paragraph to essay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guided writing에 집중하면서 학습자가 글의 장르와 목적에 따라서 배운 문장 패턴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자신만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컨텐츠를 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중간 점검을 위해서 퀴즈 하나 진행해 볼까요? 지금까지 3가지 유형의 라이팅 활동의 특징과 예시 문항을 보셨는데요.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쓰기 활동 유형은 무엇일까요? 이름을 정확하게 채팅창에 적어주신 선착순 3분께 Write it beginner 1권, Write it 1권, 그리고 Write it paragraph to essay 1권, 총 3권을 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읽어드릴게요. This is the type of writing to provide graded guidance in vocabulary and structures to help the students to avoid mistakes. The teacher can provide students with a model text with directions for rewriting or topics to write about.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러면 정답을 확인을 해볼게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정답은 guided writing입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기준으로 이게 선생님들 어떤 대개 인터넷 상황이나 컴퓨터 사양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 스튜디오 기준으로 선착순 3분은요. 유정고 아이디를 가지신 선생님, 그리고 수잔 커피홀릭 선생님, 그리고 서원용 선생님 가이디드 라이팅 잘 맞춰주셨고요. 축하드립니다. Write it beginner 1권, Write it 1권, 그리고 Write it paragraph to essay 1권 이렇게 증정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고 연구용 자료를 활용해 보시고 직접 수업에도 또 적용을 해보시면서 라이팅 수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2번의 더 퀴즈가 남아 있으니까 다른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팅 신간 6종의 특징을 살펴보고 한 페이지씩 넘겨보면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단원 구성 그리고 구체적인 활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 얼굴을 조금만 라이팅 시리즈의 가장 첫 단계인 라이팅 비기너부터 살펴볼게요. 영어 문장 쓰기,
문장 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2학년 혹은 어학원 2년차 학생들이 사용하면 좋은 교재고요. 문장 쓰기를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면서 쓰기의 기초를 익힐 수 있는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구성은 Write It 비기너 총 3권이 각각 스튜던트북과 책 속의 책인 워크북으로 제공되고 애니튜터에서 교수학습 부가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 수준의 영어 글쓰기 교재인 만큼 어휘 단위, 어구 단위, 그리고 문장 단위 쓰기가 탄탄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프리라이팅 활동에 많은 내용을 담았고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그 연령대 친구들의 인지 발달 수준과 관심사, 흥미를 반영한 주제, 그리고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주제와 장르를 담았습니다. 배운 어휘와 표현이 좀 효과적으로 내재화되고 글쓰기에 수월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듣기, 말하기, 그리고 읽기, 쓰기 활동에 반복 등장합니다. 단원 중간중간에 활동 가이드나 글쓰기 가이드가 부담스럽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귀엽게 등장해서 단원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 그래픽 오거나이저 같은 경우는 충분한 예시와 함께 여러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결국 자신만의 내용을 담을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2개 모델 텍스트는 Write It 시리즈의 특징인데요. Write It 비기너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이미 만들어진 모델 지문과 그리고 주어진 표현을 직접 골라서 일부 내용을 바꿔서 직접 만드는 모델 지문, 이렇게 2개 모델 텍스트를 참고해서 최종 글쓰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자, 글을 쓰는 것은 또 개별 문장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내용이나 구성, 개념 간의 관계를 시각적,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픽 오거나이저 활동이 이렇게 반복 진행됩니다. Write It Beginner 교재는 3권 모두 8개 단원을 담고 있는데요. 단원마다 새로운 주제와 주제에 어울리는 글 장르, 그리고 장르에 어울리는 문법 요소를 담고 있고요. 단원 구성을 살펴볼까요? Write It Beginner의 각 단원은 스튜던트북 8페이지로 프리라이팅 활동을 진행하고 워크북 3페이지로 본격적인 글쓰기를 수행하면서 총 11페이지에 걸쳐서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한 페이지씩 넘겨보면서 담긴 활동을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우선 스텝 1, Get Ready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등장하는데요. 지난번 세미나에서 보셨던 Write It 중간 단계는 4컷 만화로 단원을 시작했죠. 그보다 더 연령대와 수준이 낮은 Write It 비기너에서는 이렇게 글이 없는 그림을 통해 학생들이 좀 토픽을 파악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제시가 됩니다. 그림 위의 질문을 통해 글의 종류를 인식하고 그림 아래 활동을 통해서 핵심 어휘와 문장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스텝 2, vocabulary 단계에서 학생들은 글쓰기에 활용할 핵심 어휘를 그림과 함께 그리고 QR코드를 통한 오디오로 그리고 다양한 쓰기 활동으로 익히게 되고요. 스텝 3에서는 모델 텍스트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글을 쓸 것인지 그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역시 모델 텍스트를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간단한 컴프리hension 체크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한 후에 오른쪽 그래픽 오거나이저로 모델 텍스트를 해체하고 조립하면서 글의 구조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모델 텍스트의 활용인데요. 네, 헤라조 선생님 뒷부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다 그 시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갭이 있어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진행한 것이 또 선생님 댁에 도착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너무 쑥스러워 마시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텝 4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모델 텍스트 활동 한번 볼게요. 이거는 거꾸로예요. 잘 보세요. 우선 첫 번째,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모델 텍스트가 등장하죠. 아까는 모델 텍스트가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등장했는데, 그쵸? 자,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모델 텍스트에 등장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학생이 마음에 드는 것을 직접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먼저 작성한 후에
그거에 맞춰서 아래 모델 텍스트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추가 표현을 접하게 되면서 글감을 확장하고 또 여기서 직접 문장을 완성해 보면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 핵심 패턴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패턴 인식이 시작되면 스텝 5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핵심 문장 패턴을 집중적으로 훈련해 보면서 문장 쓰기를 한층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센텐스 프랙티스 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스텝 6 ideas 단계부터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글쓰기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래픽 오거나이저에 이제 아까처럼 주어진 표현을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표현을 직접 적어 넣으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스텝 7 draft에서 그래픽 오거나이저에 정리한 내용과 여기 제공되는 가이드를 참고해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자, 스텝 8 peer check. 저희가 워크북으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스텝 8 peer check 활동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동료와 서로 초안을 교정하게 되고요. 여기서 교정받은 것을 적용한 두 번째 드래프트를 작성하고 그리고 스텝 9 깨끗한 백지에 깔끔하게 옮겨 적으면서 파이널 드래프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제 라이트 시리즈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Write It Paragraph to Essay는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3개에서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비교적 조금 긴 글을 쓰는 에세이 라이팅 활동을 담고 있는데요. 문장 쓰기와 짧은 글쓰기를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등까지 진행할 수 있고요. 구성은 Write It 비기너와 마찬가지로 총 3권이 각각 스튜던트북과 책 속의 책 워크북으로 제공되고 애니튜터에서 교수학습 부가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aragraph to Essay도 한번 특징을 살펴볼게요. 전 단계 교재들에 비해서 라이팅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과정 중심 쓰기를 의식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활동을 담았고요. 장르 글쓰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장르에 따른 글쓰기 전략 또는 functional language를 구체적으로 학습하고요. 글쓰기를 위한 가이드가 더욱 전문적이고 상세하게 제공돼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교사 입장에서는 지도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역시 2개의 모델 텍스트가 등장해서 학생들이 작성할 글의 내용 그리고 구조를 익히면서 장르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얻고요. 장르별 글쓰기에 최적화된 다양한 그래픽 오거나이저가 등장해서 내용의 구조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특장점은 중등 수행평가 대비 효과적인 콘텐츠를 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라이리 시리즈 9종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Write it paragraph to essay 같이 꼭 마지막 단계, 꼭 난이도가 높은 교재라고 해서 수행평가와 맞닿아 있는 것보다는 Write it 시리즈 9종 모두 최신 교육과정과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Write it 비기너를 통해서도 수행평가 대비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난해 중등 수행평가에 등장했던 문제들 보시면 시쓰기 혹은 인물 소개하기도 Write it 비기너에서 등장하는 주제와 장르고요. 이렇게 교재에서 진행되는 글쓰기가 실제 수행평가가 요구하는 글쓰기에 비해서 약간 난이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와 장르가 9종에 걸쳐서 반복 등장하면서 훈련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높여서 글을 업그레이드, 고급화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주제와 장르의 글이 Write It Beginner, 그리고 Write It, 그리고 Write It Paragraph to Essay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지금 각 단계별 난이도 차이도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문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지금 가르치시는 학생들이 어떤 단계에 더 어울릴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서 어휘의 난이도, 문장의 복잡도, 그리고 문장의 길이나 문장 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실 시간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Write it paragraph to essay 구성을 한번 볼까요? 혹시 Write it beginner의 각 권에 몇 개의 단원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Write it beginner에는 각 권 8개 단원을 담고 있었습니다. Write it paragraph to essay는 각 권 10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그런데 각 권에 네, 맞아요. 하하키즈님 감사합니다. 8개 단원이 기억력 되게 좋으시네요. 네, Write it paragraph to essay는 10개 단원인데요. 각 권에 담긴 첫 단원들이 조금 특이해요. 보시면 1단원들은 특정 장르나 주제에 대한 에세이 쓰기가 아니라 글쓰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 엑서사이즈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1권의 1단원은요. 하나의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topic sentence, body sentence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고 예시를 통해 살펴보고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내용이 담기고요. 2권의 1단원도 다양한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알아보고 반복 작성해보는 훈련, 그리고 3권 역시 에세이란 무엇인지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모델 지문을 통해 분석해보는 훈련이 진행됩니다. 2단원부터 본격적인 장르별 주제 글쓰기가 시작되는데요. 역시 이렇게 글쓰기 장르, 목표, 핵심 패턴 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단원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Write it paragraph to essay 각 단원은 스튜던트북 8페이지로 프리라이팅 활동을 진행하고 워크북 4페이지로 추가적인 센텐스 프랙티스와 본격적인 글쓰기를 수행하면서 총 12페이지에 걸쳐서 마무리됩니다. 왜 워크북에 센텐스 프랙티스가 포함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이제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겨보면서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Write it paragraph to essay의 스텝 1 단계는 고학년인 만큼 웜업과 함께 바로 첫 번째 모델 텍스트가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웜업에서는 이미지와 어휘를 통해서 주제를 확인하고 말하기 활동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모델 텍스트를 보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쓸 글의 유형, 즉 장르를 확인하고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바로 센텐스 프랙티스로 넘어가죠. 스텝 2에서는 장르별 그리고 주제별 자주 등장하는 핵심 패턴을 다양한 쓰기 엑서사이즈로 훈련하고 그리고 또 장르에 따라 내용을 구조화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론과 실제 지문에 적용해 보는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아무래도 3, 4개 문단으로 구성되는 에세이 작성이 목적인 교재인 만큼 그 방대한 양의 내용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전개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심도 있게 진행하게 되고요. 스텝 3에서는 두 번째 모델 텍스트가 등장합니다. Write it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내용보다는 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픽 오거나이저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자, 이제 오른쪽 보시면 못 보던 활동이 등장하죠. outlining입니다. 이 outline이라는 것은 개요라는 뜻이죠. 개요를 작성하는 건데요. 과정 중심 쓰기에서 우리 brainstorming 다음에 등장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그래픽 오거나이저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글을 조직한 후에 바로 first draft 초안을 작성했는데요. Write it paragraph to essay가 목표로 삼고 있는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내용의 어떤 coherence나 cohesion, 일관성, 응집성을 갖추고 좀 매끄럽게 전개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아웃라이닝 활동이고요. 글의 수직적인 구조를 더 직관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즉 모델 지문을 해체해서 그래픽 오거나이저와 아웃라인 활동을 통해서 재구성해 보면서 구조에 대한 인식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스텝 4는 본격적으로 자기 글을 쓰기 위해서 brainstorming, organizing, 그리고 outlining의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pre-writing 활동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초안, 교정, 그리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글쓰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등장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센텐스 프랙티스 단계가 스튜던트북에서는 1페이지로 진행되는데요. 물론 낮은 단계에 비해서 Write it paragraph to essay가 한 페이지에 담고 있는 글밥이 많아졌기 때문에 문장 패턴이나 문법을 학습하는 데는 부족하지 않은 비중이지만
에세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문장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표현과 패턴으로 좀 지루하지 않은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전에, 드래프트 작성 전에 이렇게 워크북에서 추가 표현과 패턴을 학습하고 라이팅을 진행하면 글의 퀄리티가 좀 높아지겠죠. 자, 6번을 소개해드리려니 양이 좀 방대했는데요. 이제 활용법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퀴즈 한번 진행하고 넘어갈까요? 객관식 퀴즈인데요. 다음 중 Write It 시리즈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골라주세요. 설명 번호를 채팅창에 가장 빨리 적어주신 선착순 3분께 Write It Beginner 1권, Write It 1권, 그리고 Write It Paragraph to Essay 1권 총 3권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안 바꾸고 5번 해주시는 하하키즈 선생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로엘홍 선생님, 막 네, 소리를 지르시는데,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담당자님께서 저희 지금 진행을 도와주시는 담당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선착순 3분, 선착순이라는 게 의미가 조금 없어지는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정답을 적어주신 3분을 정확하게 카운트를 해서 아이디를 올려주실 거예요. 네, 그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렇죠. 제가 요 3가지 지문을 막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5초의 시간까지 드리면서 난이도 비교만 해보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주제들이 어느 정도 반복되는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사하거나 비슷한 주제, 유사하거나 비슷한 장르로 쓰는 글이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어떻게 어휘가 새롭게 추가된다든지 어휘 난이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문장이 추가되고 문장의 어떤 복잡도, 패턴의 복잡도가 증가하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을 강조해서 드렸는데 수행평가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신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이제 9종에 걸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제, 장르 글쓰기를 반복 진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담겼다. 자, 수능 언어 영역인 줄. 네, 로엘송 선생님. 네, 제가 조금 비틀었죠. 네, 약간 그렇게 깔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1번. 1번은 없네요. 지금 4번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1번부터 볼까요? Write It Beginner의 쓰기 활동은 9스텝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이 부분은 제가 Final Draft 9스텝 이렇게 말씀까지 드렸죠. Write It Beginner 그리고 Write It 모두 9스텝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단계를 담고 있습니다. 2번 Write It Paragraph to Essay에서 장르, 주제별 글쓰기는 2단원부터 시작했죠. 1단원에는 글쓰기 어떤 overall 그런 게 있었죠. 이론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패러그래프란 뭐 그래픽 오거나이저란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학습했고요. 주제는 2단원부터 나왔죠. 3번 Write It Beginner의 2번째 모델 텍스트는 학습자가 직접 구성했죠. 원하는 그 표현을 체크를 하고 틱을 하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모델 텍스트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4번 Write It Paragraph to Essay는 시리즈 중 유일하게 아웃라이닝 작성하기 활동을 담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못 보던 활동이 나왔죠?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웃라이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Write It Paragraph to Essay에서 강조하는 여기서 타겟팅을 하고 있는 에세이 쓰기에 있어서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를 잡아나가는 활동, 논리적으로 내용을 일관적으로 전개하는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세이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웃라이닝 활동이 개요짜기 활동이 특별히 담겼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이거 잘 맞춰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세미나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진행할 때는 정답률이 더 낮았어요. 그래서 되게 잘 해주셨다는 점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교재 활용 아이디어를 이제 Write It Beginner를 통해서 풀어볼 텐데요. 각각의 활동 목적에 맞는 지도법, 부가자료 활용법, 추가 교실 수업 활동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용할 교재는 Write It Beginner 2권의 1단원 My Strange Pizza고요.
글 장르는 조리법 쓰기, writing a recipe, 그리고 핵심 패턴은 they ar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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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it is, blah blah blah입니다. 자, 제가 활용 아이디어를 이 단계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웜업을 통해서 토픽을 주제를 환기하고 좀 아이들 뇌를 깨우는 그런 활동이 진행될 거고요. vocabulary 하면 이제 어휘 활동이 진행이 되겠죠. 교실 활동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활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델 텍스트가 등장하면 그 모델 텍스트를 분석하는 활동이 진행이 되겠고요. 두 번째 모델 텍스트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이제 써보기 시작하는 활동. 센텐스 프랙티스 단계에서는 패턴을 잘 인식하고 이제 학습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그 다음에 6단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자기 글을 쓰는 아이디어스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조금 글감을 얻고, 그리고 드래프트, 에딧, 파이널 드래프트에서는 쓰기에 좀 차분하게 쓰기를 진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점점 교실 수업 활동이 줄어들어요. 점점 교사가 개입하는 교사의 역할이 줄어들고요. 점점 학생들의 참여도가 늘어나는 그런 식으로 전개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rite It Beginner의 경우는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웜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모델 지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글쓰기를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서 글감을 얻고 알파벳 쓰기와 단어 쓰기와 같이 단순한 쓰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쓰는 행위에, 소근육 활동 행위에 물리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Get Ready 단계에서는 이미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간단한 picture talk 시간을 갖고요. 뭐 질문을 던지실 수 있겠죠? What do you see in the picture? Pizzas. How many pizzas? 6 pizzas. What's the first one? What's in it? 그러면 뭐 I guess it has pineapples.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어지간하면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이기 때문에 단답을 유도해 주시는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도 좋고요. 자, 이렇게 픽처 토크 하시고요. 교재 뒷면에 있는 스티커 활용해서 활동을 진행한 후에 이미지 위, 아래 제시된 질문을 던지면서 주로 의사소통 활동을 통해서 주제 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vocabulary로 넘어오면서 핵심 어휘를 접하게 될 텐데요. 꼭 챙겨주시면 좋은 부분은 자, 아이들이 단어를 눈으로 읽고 소리로 듣고 그리고 글자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겁니다. 특히 스텝 2 활동의 경우도 보시면 빈칸을 그냥 채우기보다는 오디오를 들으면서 채울 경우에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고요. 핵심 어휘를 이렇게 귀로 익히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단어도 많고 실제 글쓰기에 적용할 단어 수도 여기 등장한 6개, 10개 단어보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부가자료로 제공되는 vocabulary 리스트를 활용하셔서 꼭 암기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최대한 많은 어휘를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어휘하면 또 재미있는 게임 활동 빼놓을 수 없죠? 본격적인 글쓰기 준비를 하게 되면 교실 활동을 할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이들 흥미 유지시켜 주시면서 주제에 대한 호기심, 쓰기 자신감을 키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래시카드를 이용한 어휘 활동은 제가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영역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워크시트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워드 스크램블 진행하셔도 좋고요.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스탑 더 버스와 같은 순발력 게임 형식의 쓰기를 교실에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가져온 활동은 다 쓰기 활동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역과 병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쓰기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담았고요. 이 게임은요. 스탑 더 버스는 교사가 알파벳 하나를 칠판에 쓰고 알파벳, 그러니까 뭐 P, 뭐 B 이런 알파벳을 칠판에 쓰거나 아이들에게 말로 전달을 하고 Start the bus, 버스 출발, Start the bus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이 각자 공책에다가 해당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끊임없이 최대한 많이 적어 내려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B, start the B bus 이런 식으로 하겠죠. 우리 B 버스 출발할까? Start the B bus. 그러면 이제 B로 시작하는 단어 뭐 baseball, basketball, ball 또는 bus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최대한 많이 적어 내려가고 교사가 stop the bus, 버스 멈춰 뭐 이런 식으로
stop the bus 할 때까지 계속 적다가 stop 됐을 때 가장 많은 단어를 정확히 적은 친구가 점수를 얻는 게임입니다. 꼭 이렇게 핵심 단어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쓰는 행위에 물리적으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손을 풀고 아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생각해내면서 두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욕심에 교실 수업에서 진행했던 제가 직접 학교에서 진행했던 쓰기 활동 몇 개를 더 소개해드리면요. 학생 2명이 나와서 가림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답이 안 보이는 상태로 학습한 단어 중에 하나를 동시에 적는 텔레파시 게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 활동으로도 응용하실 수 있겠죠? 텔레파시가 통해서 두 학생이 같은 단어를 적었다면 혹은 줌 활동의 경우는 같은 단어 적은 학생이 2명 이상 있다면 그 친구들은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워드 빙고도 자주 진행했던 쓰기 활동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모델 지문 나왔죠. 첫 번째 모델 지문은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차분히 꼼꼼하게 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지문을 먼저 눈으로 읽고 오디오를 듣고 함께 소리내서 읽을 수 있게 이렇게 3단계를 챙겨주시면 내용을 반복 확인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내재화가 됩니다. 자, 간단한 컴프레션 책을 진행하고, 자, 컴프레션 책이 여기 있죠. 간단하게 진행하고 읽기에 기반한 쓰기 활동을 진행해 주셔도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문의 빈칸을 뚫어서 단어를 적는 활동이나 지문의 일부 단어를 바꿔서 선생님께서 임의로 바꿔서 틀린 단어를 맞는 단어로 고치는 혹은 말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이 완성된 그린 모델 텍스트에 손을 대는 작업이라서 성취감을 주기도 하고요. 또 다음 단계 쓰기 활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 쓰기 활동이 뭐였죠? 자, 그래픽 오거나이저였죠. 이렇게 그래픽 오거나이저 활동이 어구, phrase 단위의 쓰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다양한 쓰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쓰기에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조금.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픽 오거나이저는 이 단편적인 문장이 아니라 전체적인 글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교사의 어떤 교사 주도의 말하기 활동으로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말한 것을 글쓰기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What is the first step? What is the second step?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께서 먼저 아이들에게 쓰라고 지시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 쓰기보다는 말이 조금 쉽잖아요. 그래서 말로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동시에 또 생각이 정리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글쓰기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긴장을 덜 하고 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추가적인 구조화 활동으로는요. 센텐스 스트립스 게임이 있는데요. 그림만 봐도 좀 아시겠죠? 모델 텍스트 문장 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있었죠. 그 문장 쪽지 몇 세트를 마련해 놓으시고요. 3세트, 4세트 정도 마련해 놓으시고요. 3인 1조 정도의 소그룹 학생들이 뒤집어져 있는 쪽지들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뒤집고 문장을 소리내서 읽고 자기 앞으로 가져갑니다. 만약에 쪽지를 뒤집었는데 내가 이미 가진 쪽지가 나오면 소리내서 읽기만 하고 다시 돌려놓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쪽지를 확보해서 모델 텍스트 같이 배치한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모든 쪽지를 모았는데 배치가 틀리면 카운트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배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센텐스 링킹과 같이 문단 연결, 문장 연결을 학습하는 활동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한 후에 꼭 펑츄에이션 가이드를 함께 짚어보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이제 두 번째 모델 텍스트가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그래픽 오거나이저부터 거꾸로 진행되죠.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그것에 맞춰서 글을 쓰는 활동인데요. 막상 선택권이 주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옵션에 없는 것을 쓰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까 vocabulary 리스트에 등장한 다양한 어휘를 몇 개 더 추가해서 쓰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활동명은 모델 텍스트지만 사실 겨우 절반 정도는 자기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표현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해보면 글쓰기 자신감, 기대감을 조금 더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칸에 글을 쓰는 것보다 답을 적는 것과 같이 빈칸에 자기 글을 쓰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first let's make a strange pizza부터 끝까지 자기가 글을 쓰는 거랑 기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구조를 더 제대로 잡아주시려면 color coding과 같은 활동도 좋은데요. introduction, body, closing sentence를 각각 다른 색으로 칠하면서 글의 수직적인 구조를 더 시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센텐스 프랙티스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좀 문법적인 부분, 문장 패턴을 약간의 드릴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또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 등장하는 페어링된 단어, 이렇게 단어가 짝이 지어져 있죠. 페어링된 단어를 이용해서 간단한 보드게임의 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2인 1조로 진행하는 게임이고 보드게임판에서 sugar, sweet 같이 서로 연결된 단어 짝을 찾아서 동그라미 치고 문장을 패턴 적용해서 말로 정확히 이야기하거나 노트에 적는 건데요. 학생들이 번갈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상대방이 이미 동그라미한 이미 색칠한 동그라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약간 땅 따먹기 같은 게임인데요. 동그라미 2개가 붙어 있으면 1점, 4개가 붙어 있으면 2점, 그리고 6개가 붙어 있으면 3점 이렇게 점수를 합산해서 더 많은 점수를 얻은 친구가 이기는 겁니다. 이 공룡이죠. 네, 이 공룡 친구는 그 다음에 어떤 동그라미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잘 보시면 limes와 sour 있죠. limes와 sour는 페어링된 단어였죠.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add some limes, they are sour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제 동그라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딱 치면 점수를 더 많이 얻어가겠죠. 아이들이 단어도 잘 찾아야 하고 문장도 잘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결코 낮지 않은 활동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글을 쓰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그래픽 오거나이저로 정리하고 초안을 씁니다. 따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업 활동으로 진행해 주셔도 좋고요. 특히 글감을 쉽게 얻을 수 없을 때는 앞서 등장한 어휘나 새로 등장하는 어휘를 소개해 주시면 단어의 의미를 좀 확장해서 개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쓰기에서 명사만큼이나 고민인 것이 동사인데요. vocabulary 리스트를 통해서 다양한 품사의 어휘를 소개해 주시는 것이 좋고 교재에 등장한 다양한 명사에 어울리는 동사를 추가적으로 소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형성해서 좀 더 폭이 넓어지겠죠. 아는 단어가. 그리고 더 잘 기억하게 되겠죠. 자, 초안을 작성하고 이제 교정이 진행되는데요. 교정도 아이들이 하기 쉬운 작업은 아닐 수가 있어서 좀 서툴 수 있습니다. 각 조건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잘 못 쓰여진 모델 텍스트를 활용하면 더 직접적으로 교정을 터득할 수 있는데요. 잘못된 부분을 모든 학생들이 함께 짚어보고 평가해 보면서 피어 에디팅을 진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교정된 초안으로 두 번째 초안을 작성하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후에 파이널 드래프트로 원고를 작성하면 단원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북으로 글쓰기를 진행하는 동안 스튜던트북을 펼쳐놓고 다양한 어휘, 표현, 모델 지문, 그동안 진행했던 활동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퀴즈를 진행해 볼 텐데요. 학생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영어 글을 쓸 때 아는 단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같은 어휘, 같은 표현, 같은 패턴을 반복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어휘로 최대한 다양한 패턴을 적용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함께 진행할 겁니다. 활용법에 많이 등장했던 vocabulary 리스트 기억나시죠? 이 vocabulary의 리스트의 어휘를 최대한 많이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문장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주어와 동사 세트로 되어 있는 절은요, 최대 2개까지 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한 문장을 만드실 때 그 문장에 담겨져 있는 단어가 15개 이내여야 됩니다. 너무 문장이 길어지면 저희가 카운트하기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문장을 만드실 때 그 문장에 담긴
모든 단어는 15개 이내여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충족해 주신 선착순은 아니고요. 조건을 충족해 주신 분께 Write It Beginner 1권, Write It 1권, 그리고 Write It Paragraph to Essay 1권, 총 3권을 드립니다. 자, 주어진 단어 제가 지금 불러드리면서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단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셔야 한다. 그리고 절은 2개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주어진 단어를 포함해서 새로 붙여주시는 단어가 있겠죠. 그 단어를 다 포함해서 문장 안에는 15개 이내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조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단어들이 활용법에 나왔던 Write It Beginner 2권의 1단원에 등장했던 vocabulary 리스트의 단어였습니다. 제가 말로도 한번 불러드릴게요. bitter, greasy, salty, sweet, sour, spicy, fried rice, chili powder, lemon, potato chips, grapefruit, chocolate chips, strange, pretzel, lime, cheeseburgers, brown sugar, green tea, ginger powder, donuts, French fries, berries, nuts, coffee, salad, honey, wasabi. 네, 이렇게 얼마나 참신한 멋진 문장들이 많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문장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는 답안을 확인하고 그리고 제 문장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간까지 문장들을 봤을 때 단어 개수의 문제 혹은 단어 개수는 아니다. 펑츄에이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펑츄에이션에 조금 문제가 조금 있는 그런 문장들은 제외하고 제가 3분을 선정해서 여기 담당자분들과 함께 선정을 해서 아이디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멋지게 또 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실제로 교실 수업에서 이거를 진행을 하실 때 맞아요. 타자가 쉽지 않죠. 교실 수업에서 이걸 진행을 하실 때는 지금 이게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어이잖아요. 난이도를 보시면. 그래서 지금 만들어주신 문장 보다 조금 쉽게 아이들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저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느낄 정도로 문장을 한번 example로 주시고 아이들한테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 최대한 단어를 많이 적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점수를 얻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만든 다소 초라한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I can't eat wasabi because it's so spicy. Chocolate chips are sweet and I want bitter coffee. We had cheeseburgers and strange French fries. 이런 식으로 요거보다 더 쉬워도 좋을 것 같긴 하는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문장 하나를 완성하는 건데 자기 내용을 담아서 참신하고 조금 웃길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앞에 대문자 챙겨주시는 거, 컴마 챙겨주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교재에서 단어가 프렌치 프라이는 이게 대문자거든요. 요거 놓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챙기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한 문장 쓰는데도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활용법에 등장했던 교수학습 부가자료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애니튜터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하시고요. 로그인하시면 이렇게 교재를 이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음원 청취나 활동 답안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업 진행하실 때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라이리 시리즈는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북에서 여기서 확대해서 PPT 제작에 활용하시거나 출력해서 활동 자료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쓰임을 지닌 vocabulary 리스트도 단원별로 제공이 되고요.
Write it 8단원 혹은 뭐 10단원을 거치는 동안 총 2번의 테스트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다양한 쓰기 문항이 담긴 midterm test, final test도 답안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문항이 이거보다는 수가 많습니다. 저는 일부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교재 활동 답안은 뭐 이북에서도 이렇게 클릭해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지만 answer keys, 문서로 바로 출력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디오 쓰임이 중요했죠. 라이릿의 QR코드를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서 아이들이 귀로 듣는 작업 꼭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음원도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업 때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계획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월 단위, 일 단위 레슨 플랜, 그리고 수업 준비하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는 티처스 가이드도 애니튜터 사이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적힌 주소로 방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병행 교재 말씀드리면 Write It 시리즈 9종은 빌드앤그로우 코스북, Common Everyone 이용하시는 경우 4권 시작하는 친구들, 그리고 리딩 스킬북인 이지링크의 경우 역시 4권 진행하는 친구들이 Write It 비기너 1권부터 학습을 시작하면 좋고요. 이렇게 줄을 쭉 이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서브젝트 링크의 경우 스타터 1권 시작하시면서 Write It 중간 단계 1권 병행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라이팅 앤 리딩 영역도 그렇지만 문법과도 학습 시너지가 좋은데요. 그래머 스페이스 비기너와 라이트 비기너를 함께 시작하시면 문장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스피킹 스킬북과의 병행도 가능한데요. 특히 뭐 스피킹 앤 라이팅과 마찬가지로 프로덕티브 스킬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도 이렇게 함께 시작하면 시너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갑자기 빨라진 이유는 정말 마지막으로 사실 빌드앤그로우에서 오랫동안 많은 인기를 얻었던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라이팅 교재가 있죠? 바로 라임라이트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 뭐 이미 라임라이트 사용 중인데 병행이 가능할까 궁금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각각의 특징을 좀 비교해 봤어요. 라임라이트도 라이트과 마찬가지로 이제 9종으로 구성된 시리즈라서 비기너 3종끼리, 그리고 중간 단계 3종끼리, 그리고 패러그래프 에세이 3종끼리 비교를 해볼 텐데요. 위에 나오는 것이 write이고 아래 나오는 것이 write입니다. 자, 비기너부터 볼게요. 실물책을 보시면 잠깐만 넘겨봐도 뭐 두 권 분위기가 되게 다르다는 것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뭐 글밥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글쓰기 전개 방법이라든지가 다릅니다. 실제로 두 시리즈는 각각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비기너의 경우는 이제 라이릿은 다양한 어휘, 표현을 이미지와 함께 익히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학생들에게 노출된 익숙한 영역, 듣기, 읽기 활동과 함께 쓰기에 접근하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 읽기와 듣기에 조금 더 익숙하죠. 쓰기보다는. 그래서 학습자가 쓰기 영역을 좀 많이 낯설어한다. 너무 정확성을 따지기보다는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자연스럽게 쓰기 활동에 접근하고자 하는 수업에서 라이릿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 보시면 마인드맵도 나오고 통 그림으로 된 일러스트레이션도 눈에 띄지만 생각보다 라이팅 엑서사이즈 문항이 많아요. 그래서 따라쓰기나 알파벳 쓰기로 시작하는 라이트과는 달리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는 바로 단어 쓰기, 문장 완성하기가 등장하는 만큼 쓰는 활동에 어느 정도 노출이 돼 있고 그다지 거부감이 없는 친구들이 바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뭐 간단한 문장이라도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 패턴과 문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임라이트는 글쓰기를 위한 문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중간 단계인 라이트과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First Draft를 쓰기까지의 분량은 라이릿이 한 페이지 더 많고요. 그 한 페이지는 역시 다양한 어휘와 표현을 이미지와 함께 배우는데 할애하는 페이지입니다. 뭐 그런 표현을 쓰려면 생각보다 많은 단어를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이 페이지를 통해 준비할 수 있고요. 또 라이릿은 모델 지문이 2개 등장해서 바로 글을 쓴다기보다는 모델 지문을 읽기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글쓰기를 낯설어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반면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는 모델 지문이 보시다시피 한 개 등장하고 바로 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을 담고 있어요. 쓰기를 좋아하거나 성질 좀 급한 친구들에게 만족스러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패턴과 법칙을 적용한 문장 쓰기를 좀 충분히 훈련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쓰기에 빨리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 paragraph to essay에서는 write의 경우 글밥이 좀 많아졌죠? 아까 write에서처럼 모델 지문을 바로 쓰기로 연결해보는 적극적인 쓰기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보시면 글쓰기 이론도 곳곳에 가이드로 등장하고요. 자, 눈에 띄는 것은 문장 패턴과 자, 보시면 문장 패턴과 문법을 다루는 센텐스 프랙티스 페이지가 라인라이트과는 달리 여기서는 한 페이지, 스튜던트북의 한 페이지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라이릿은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에세이 쓰기를 좀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장력 강화는 아까 보셨다시피 워크북에서 2페이지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면 라인라이트 보실까요? 라인라이트 같은 경우는요. 브레인스토밍 활동이 등장하면서 어휘나 표현으로 글감을 확보하고요. 라이릿이 모델 지문 2개를 담고 있는 것과 달리 라인라이트는 여기도 1개 모델 지문을 제공하고 바로 쓰기로 적용을 합니다. 문장력 강화를 위한 엑서사이즈가 라이릿보다는 더 큰 비중으로 제공이 되고요. 전반적으로 문장 쓰기 활동이 많습니다. 자, 난이도 차이를 보실게요. 저희가 난이도는 단어 개수도 그렇지만 문장 구조, 얼마나 문장이 복잡한가, 긴가 기준으로 많이 계산하는데요. Rhyme Write, 비기너 1권에 등장하는 문법 부분이 Write It 비기너 1권, 2권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Rhyme Write 같은 경우는 Write It보다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도 그렇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이릿의 심화 과정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이어가기 굉장히 좋은 흐름 같은데요. 자,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때 확실히 다르죠. 라이팅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하나씩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더 커요. 그래서 라이릿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큰 그림으로 접근하고 아이들이 쓰기 활동을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하고 익숙해지면 라인라이트로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서 문장력을 키워주면서 내실을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라이릿으로 어휘력, 구성력을 쌓으면서 쓰기를 시작하고 라인라이트로 정확하고 유창한 문장 쓰기를 더하면서 쓰기를 발전시키면 더욱 촘촘한 커리큘럼으로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을 라이릿으로, 심화를 라이릿으로, 그리고 그 다음 단계 갔을 때 접근을 라이릿으로, 그리고 심화를 라이릿으로 이렇게 지도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편안하게 여기는 쓰기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Writing Series 신간 Writing Beginner 그리고 Writing Paragraph Essay 소개해드렸는데요. 쓰기 수업 계획하고 지도하시는데 아이디어 좀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교재나 교사수 관련해서 질문 채팅창에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데스크탑으로 웨비나 시청하시는 경우에는 QR코드로 오늘 세미나 관련해서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면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부분을 제가 연구하고 또 세미나로 전달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지금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웨비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담당자분께서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또 설문조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짧게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워낙 오늘 양이 방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점심 식사하시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비교 분석론. 네, 감사해요. 이게 둘의 컨셉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좀 연계되는 측면도 있어서 커리큘럼을 좀 긴 호흡으로 준비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벤트 안내도 있어서 지금 안내도 있어서 사실 지금 빌드앤그로우 네이버 카페 활동하고 계신가요? 혹시 뭐 회원 가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뭐 교수법 관련한 질문도 올려주시고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해 주시거든요. 거기서 오늘 세미나 관련해서 뭐 교재나 교수법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댓글로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서 꼭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 점을 더 챙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디 초이 선생님 질문을
완성을 아직 안 해주신 거죠? 아이들이 단어를 알려달라고 하면 바로 알려주는 게 맞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은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뭐, what does the, 예를 들어서, 정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단어를 만약에 알려달라고 하면 그 단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단어인지 아니면 문장 안에서 존재하는 단어인지가 조금 관건인 것 같은데, 문장 안에서 존재한다면 최대한 그 다른 문장 안에 존재하는 다른 페어링된 주변의 다른 단어들을 이용해서 조금 유추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은 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아이들은 뭐라고 하죠? 그 tolerance to ambiguity인가요? 이제 약간 그 톨러런스가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요. 빨리빨리 그거를 내가 지금 막연한 개념을 빨리빨리 구체화시켜야 하는 그 학습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게는 잠깐 유도를 하고 잠깐 유추를 주문을 하고 바로 그래도 알려줄 것 같은데, 시도가 안 되면 바로 알려줄 것 같은데, 좀 생각하는 거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친구, 좀 막연한 것을 조금 자기 혼자의 힘으로 구체화시키는 걸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는 충분히 좀 시간을 줄 것 같기는 합니다. 스펠링 물어보는 친구들이요. 스펠링 물어보는 친구들은 파닉스를 좀 많이 병행을 하면서 한 번은 본인이 알아서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고요. 두 번째는 2번 이상 물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만약에 어제 질문했던 거를 오늘 또 물어본다. 엄마 타이거 스펠링이 뭐였지?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그냥 알려줘요. 네.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파닉스를 많이 이용해서 아이들이 뭐 혼자서 좀 할 수 있도록 유추를 좀 많이 시도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네, 그럼 빌드앤그로의 요런 질문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활동도 있기는 한데, 제가 파닉스를 또 언젠가 빌드앤그로 영역별 세미나를 통해서 또 다양한 활동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혹시 인상 깊었던 부분, 캡처하신 부분이 있다면 빌드앤그로 네이버 카페에 꼭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글 하나하나 읽고 많은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